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디지털요원 생계개발팀 박경동 책임입니다. 이기종 AGV AMR 모바일 로봇 통합제어 방안 및 주요 기술에 관련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조업의 고도와 방향, 제조업 물류의 운영의 변화, 제조업 현장 적용에 대한 고민, 결국 우리 현대자동차의 생산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것인가, 결국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이제 물류 자율 이송에 대한 기능 분석, 그다음에 현대그룹에 대한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실시간 트래픽 제어, 결국 이제 AGV, AMR 제조업을 자동화한다는 거는 물류 이송에 트래픽 제어를 한다는 거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GV, AMR 활용해서 통합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의 고도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했고 이제 과거 제조업 분야에 한정된 개발자가 많이 입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협력 업체 분들과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반복된 유지 보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부 생산 기술에서 설비 입장에서는 이제 무인화 로봇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비 운영 시뮬레이션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뮬레이션 된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동화 설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비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 공장이 많이 최적화되어 있고 많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비 입장과 그 다음 이에서는 설비와 설비를 이어주는 공정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정을 이어주는 건 결국 물류 이송의 로봇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AGV, AMR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물류 로봇이 사람과 협업을 해서 공정에 적합한 부품을 공급해 준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급된 부품들이 자동화된다. 그럼 이제 A라는 공정에서 B라는 공정으로 부품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A라는 공정과 B라는 공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원하는 부품을 적시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물류 로봇의 시뮬레이션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시뮬레이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운영 시나리오를 잡아서 실제 공장을 더 빠르게 운영하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 단계를 넘어서 저희 현대자동차는 이제 공정 통합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PLC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비가 자동화될 때는 센서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센서라 하면 어떠한 이제 인터락 개념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이 들어왔다, 또는 어떤 물건이 얹어져 있다, 사람이 감지되었다, 어떤 동작이 완료됐다를 칭하는 바인데, 그러한 센서들을 통합해서 PLC로 관리를 하고 A라는 공정에서 B라는 공정으로 넘어갈 때 그런 인터락을 잡아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공장 통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공장 통합으로 갔다고 하면 결국 이 데이터가 모두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 양도 많아지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아까 설비단, 공정단을 보시면 뭔가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 자동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라이다 데이터, 레이더 데이터,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장을 통합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또한 공장 운영을 위한 시나리오를 돌려볼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자율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 하고 있나, 아니면 딥러닝을 하고 있나, 어떤 데이터의 레이블링 잘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정형화하고 레이블링 작업을 해서 딥러닝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본 공장들은 결국은 PLC 공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센서들의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야 되고, 센서들의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그러한 부분에 학습을 하고, 그런 게 기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공장 통합의 데이터가 결국 정형화된 데이터로 AI 데이터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은 공장 통합 단계, 자율제 단계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산업 현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 PLC 기반으로 설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라는 공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산업용 로봇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공장 안에는 자동화된 로봇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정 로봇이 동착하는 상태도 있고 어떤 팔레트를 움직였다. 그럼 팔레트를 움직인 카운트가 들어갈 거고 공정이 완료됐다. 그럼 완료 신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동화됐다라고 하면 물류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접점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센서 값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AMR을 이동시키지? 라는 부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AMR이 그쪽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설비의 로봇의 상태를 인지하고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센서 값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전문적으로 용어를 쓰면 안착대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냥 부품들이 들어가고 이런 안착대에 부품이 올려져 있을 때 그 상태를 인지하고 AMR이 이동해서 부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산업용 로봇의 상태와 각 포트의 부품 상태를 알아야 되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공정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MR 그냥 들어갔을 때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근접 센서들을 확인하고 또한 뭐 레이저가 될 수도 있죠. 레이저 센서가 들어가면 안에 있는 컨베이어 장치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 접근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공정이 굉장히 많고 센서를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물류 로봇을 운영하는데 공정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공정 상태를 확인하고 컨베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센서 값을 인지해서 저희가 원하는 적시에 진입과 진출 시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AMR, AHB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도어들도 저희가 제어를 할 거고요. 컨베이어를 운영하면서 최적의 물류를 잡아줄 거고 저희 이제 물건이 도착했을 때 결국은 AHB가 AMR이 그 받아가는 로봇의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AMR 도착했을 때 실린더를 올려서 내가 높이를 올려줘서 부품을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물류 로봇을 운영할 때 도착지에서 적절한 실린더 제어를 해줘야 된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저희가 자동화 설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 제어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물류 로봇이 도착했을 때 이쪽 공정에 적시에 도착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반대로 보면 출발지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착지에 물건만 간 게 아니라 출발지에서 적시에 물품이 나갔고 나가면서 출발지에 내가 부품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주고 나가야 A라는 설비는 내가 물류 로봇이 내 부품을 가지고 나갔구나. 그러면 그 부품을 나간 거에 합쳐서 A라는 설비는 기동을 시작할 겁니다. 신호를 받고 시작을 하고 A라는 설비가 시작하고 있는 동안은 이제 물류 로봇은 B라는 설비로 가고 있을 거예요. 가면서 B라는 설비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 설비한테 알려주게 되죠. 나는 지금 다 도착했으니 이제 곧 진입하겠다 알려주고 들어가서 물건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도 물건 다 올려주고 나오면서 A라는 물류 로봇은 다 완료되었다 라고 알려주는 순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을 다 알아야 되고 물론 신공장을 중축한다 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결국 신공장과 현재 공정 그리고 개선된 공장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산업화 현장 고도화되고 있으면서 실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물류 로봇들을 운영하면서 설비들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어떻게 물류 운영이 변화하고 있냐? 저희는 이제 AGV AMR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류 자동화를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관제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결국은 설비 특성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GV도 있고 AMR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AGV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 바닥면에 어떤 이제 마그네틱 라인을 깔고 그 마그네틱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고 현재 보시는 A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물을 인식해서 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라이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서의 자율 제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변에 어떤 이제 레이저를 쏩니다. 쏴서 내 위치를 판단을 하고 거리와 시간으로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 어디 좌표다라는 걸 X, Y 좌표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XY 좌표와 이제 주변의 사물 데이터를 위로 올려주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방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스터클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변에 어떠한 포인트,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주변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걸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내비게이션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이 설비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차에서 비슷한 논점인데 차에서 어떤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를 갈 건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슬램 데이터, 즉 AMR 같은 경우에는 맵 정보를 한번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기 전에 공장의 맵 상황을 라이다를 이용해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A라는 박스가 있고 B라는 박스가 있고 C라는 박스가 있네. 그러면 그 박스들의 형태를 토대로 내 위치가 어디쯤 왔구나 라는 걸 매핑을 통해서 맵을 만들게 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나의 XY 위치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XY 위치를 추정을 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엔코더 값, 이제 어떻게 보면 휠의 회전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네, 얼마큼 운영을 했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AGV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공장을 자동화하고 싶은 공정,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A라는 공정과 B라는 공정을 이동한다, 나 자동화 시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런 AGV를 이용해서 A라는 시작점과 B라는 목적지에서 마그네틱 라인을 깔아놓고 AGV가 이동되면서 내가 지금 어디 노드에 와 있구나, 어디 노드에 와 있구나, 도착지에 왔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 AMR이다라고 하면 따로 마그네틱 라인이 없고 나의 XY 위치만 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왔는지는 AGV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AGV한테는 바코드가 됐던지 어떤 읽을 수 있는 센서 값 RFID를 바닥에 붙여가지고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고, 반대로 AMR은 내가 매핑된 데이터 XY 로컬라이제이션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XY 위치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첫날 할 수 있는 거는 AGV 입장에서는 바닥 공사를 하겠죠. 그래서 마그네틱 라인을 깔고 내가 원하는 RFID 태그를 받고 설치해가지고 내 위치를 아는 거고, AMR 입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그네틱 라인을 깔지 않습니다. 주변에 공장을 스캔해서 맵을 만들고 내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조업 현장 적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도를 해볼 건데 저희가 물류 AGV가 있고 AMR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AGV와 AMR을 혼용한다? 라고 했을 때 PLC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각 AGV별 어떤 설비 시스템, 그다음에 AMR별 설비 시스템, 그리고 공정 PLC를 제어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통합 시스템에서 이 PLC 값을 취합을 하고 원하는 인터락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1페이지에서 분명 공정에 어떠한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A 공정과 B 공정 PLC에서 저희가 연계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AGV든 AMR이든 시작을 해서 도착하기 전에 B 공정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B 공정이 출발해서 C 공정 갈 때에도 어디쯤 갔고 공정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한 게 이제 이기종의 통합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AGV들과 그다음에 AMR들과 이런 PLC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런 시스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도 저희는 공장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러면 그냥 PLC 값에서 그냥 if문 잡아가지고 어떤 특정 변수 잡고 메모리 값 잡아서 매번 다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한 분들 퇴사를 많이 하죠. 이유가 뭐냐면 PLC의 A 공정 PLC 인터락 값이 한 루트당 20개 정도 됩니다. 40개, 어떤 100개가 넘어갈 텐데 인터락은 보통 2000개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 코드에 짜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공정 PLC 값이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저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자 저희는 이제 UI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보전분들, 생관분들이 인터락을 보고 A 공정의 PLC를 출발할 때에는 AMR에 진출하면서 나 진출했다, 진입했다, 간섭에 대한 유무가 확실하고 또한 팔레트 카운트를 가져갔는데 내가 안착돼 내려놨다 라는 신호를 다 PLC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LC에 주는 값들을 다 화면을 빼놨고, 그래서 사실은 코딩을 할 수 없는 분들, 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냥 UI 베이스로 나 A 공정 출발할 거고 도착을 할 때 B 공정 갈 건데 중간중간 AGB 같은 경우는 RFID를 읽었고 AMR은 XY 좌표가 올라오는데 중간중간 웨이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B 공정을 제어하고 A 공정을 제어하는 화면을 제공하도록 많이 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최소화됐다라는 게 현재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기종 통합 제어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제어하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 접하실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LC 제어를 어떻게 할까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표준 OPCU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슈가 기존 공장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공장들이 다양한 PL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PLC를 어떻게 보면 인터랙 제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진입한다, 진출한다를 TCP/IP 통해서 특정 메모리 번지에 라이트, 리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어 라이브를 사용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TCP/IP 사용해서 제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스케줄러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통합 제어 시스템이 스케줄러한테 A라는 PLC 제어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냥 A라는 스케줄러는 그 스케줄러의 목적지인 PLC 기존과 구분 없이 그냥 저희가 제이슨 포맷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로 PLC에다가 OPC 통해서 라이트하고, 리드한 데이터를 통합 제어 시스템은 어떤 PLC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읽어와가지고 어떤 제이슨 포맷 온 데이터가 A 공정 꺼내, 근데 PLC 종류 모르겠지만 리드 값을 보니 스케줄러 확인해 보니 이 값이 A 공정 PLC가 진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OPC를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토콜에 맞게 제어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AMR 제어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조사마다 프로토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표준 JS 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액션 명령, 그다음에 웨이포인트를 지나가서 어디 공정에 도착을 해야 된다 라는 명령들을 기획을 해놓고 중간에 이제 MQTT 프로토콜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TCP/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지의 IP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AMR의 IP가 바뀐다든지 또는 내 IP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QTT 프로토콜을 두고 제가 어떤 토픽을 이용해서 명시된 토픽이겠죠. 그래서 AMR 1호기에 어떤 웨이포인트 가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놓으면 그걸 구독하는 MQTT 브로커와 그다음에 무료 AMR에서 제어하고 있는 ASIS, 이것도 보통 보면 저희가 독립된 관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이 관제 시스템에서는 내가 제어해야 되는 AMR에 대한 명령을 구독하고 있는 거죠. 구독하고 있다가 IP는 모르겠지만 AMR 01이 어디 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으면 그냥 바로 이동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어 시스템 어떻게 개발하고 있나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C# 베이스에 데브 익스프레스 쓰고 있고 모바일 앱은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초당 1.2m/s 지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융합하는 이 물류 로봇이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트래픽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당 1MB의 데이터가 오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기종의 데이터 워낙 많기 때문에 집계를 하면 0.1초당 1MB. 근데 지금 계속 그 밀리세컨드 단위는 좀 조정을 해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0.1초에 1MB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확장성을 좀 가져가고자 저희가 이제 카프카 서버를 이용해서 중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공장에 영향 없이 한 번에 설치 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고민되실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상의 에뮬레이터를 돌리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AMR들, AGB들이 있는데 결국은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동일한 명령을 주면서 이
상대편 B 시스템은 그냥 가상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미션을 만들고 명령을 해야 가지만 가상의 에뮬레이터한테 명령을 주고 전체 공장을 운영한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는 실제 AMR을 붙였을 때 우리가 만들었던 그 1페이지에 말씀드렸던 어떤 인터락들을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AGB, AMR한테 명령을 줬을 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류 자율 유송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하고 좀 연결해봤는데 출발지 목적지를 보겠습니다. 출발 준비라고 보면은 AMR에서 AGB에서 부품을 들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출발 준비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들어서 시작을 할 거고 경유지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저희가 진입 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 영역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대기 장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점을 지나서 B를 도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경유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착지 환경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적지를 출발해서 도착지 가고 있을 때 거기 비가 오는지 태풍이 왔는지 알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B라는 공정에 로봇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내가 들어갈 때 로봇이 걸리지 않는지 아니면 사람이 들어있지 않는지 그런 것을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PLC 인터락을 봐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도착 공정의 상태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AMR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상의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가상의 도로를 만들고 공정을 운영하는데 전방 차량을 확인해야죠. 운전하시면서 동일합니다. 이제 AMR을 2대를 보냈는데 어떤 도로에는 너무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회 도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전방 운영 AMR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도로로 가야 된다라고 통합관제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회피 주행을 하게 됩니다. AMR은 저희가 이제 사람이 앞에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뭐 어떤 물건이 놓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AMR 피해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거예요. 그럼 무조건 피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AMR이 가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럼 또 옆으로 피하게 되고 또 옆에는 또 위험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하기만 하다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도로에도 회피를 금지하는 도로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도로인데 속도 제한을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도로에는 몇 대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2대 이상이 가면 회피도로 진입을 해야 된다. 또는 센서 반경이 있는데 이 도로에 갔을 때는 센서 민감도가 5에서 2로 조절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도로의 특성을 주고 AMR을 제어한다라는 관점으로 공정을 자동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정 구간에 대한 가감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 제한도 하고 감속 구간도 설정을 하고 센서에 대한 조정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가고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결국 도착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A라는 공정을 출발해서 B라는 공정을 가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인터락을 줬고 B라는 공정도 인터락을 주면서 가고 있는데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 결국 이 A 공정을 가고 있는 AMR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 공정은 이 부품이 오지 않으면 결국 공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타임을 보고 도착 시간 확인해서 결국 이걸 캔슬시킬지 다른 작업을 할당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회 경로는 기본적으로 교착 구간에 대해서 회피 경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트래픽 제어는 결국 AMR과의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경로뿐만 아니라 공정의 상태를 꼭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이제 교통 제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충돌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AMR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이기종에 대한 뭐 AGB, AMR 모든 설비들에 대해서 충돌 방지를 해주면서 감속을 지키고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부품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보면 어떤 설비는 사이클 타임이 여유가 많을 거예요.
아, 그러면 단순히 A 공정 나와서 B 공정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지를 하실 거고, 반대로 어떤 B라는 공정은 빨리 가야 됩니다. 미리 가서 한 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부품이 모자라면 바로 빼서 다른 부품을 가지고 온 AMR이 바로 집어 넣었는지, 이게 선입과 선출 제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있고, 그 모든 운영을 미션 기반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미션 기반은 화면 베이스로 해서 A라는 시작점에서 B라는 도착점까지 저 임의로 지정을 하고 레이아웃을 그려가면서 PS 제어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공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UI 컴포넌트 단계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로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기능이 사실은 개발하면서 한 70개 기능, 뭐 80개 기능 넘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개발자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한다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미션들과 PLC 연결했고 AMR을 제어하고 AGV를 제어하고 서열 기반으로 공장을 운영해보고, 결국 이제 에뮬레이터 기반을 보통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동일한 프로토콜이겠죠. 그래야 나중에 AMR과 AGV 연결했을 때 전혀 이질감 없이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사전에 사이클 타임을 체크를 하고 미션 운영해서 설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이제 AGV AMR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요즘에 많이 고민해 보는 부분이, 이제 AMR은 주변 사물을 아까 인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게 XY 평면상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서 옆에 사람이 서 있어도 발목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전반적으로 주변 상태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다든지 다른 뭐 로봇이 있다든지 뭐 차체가 있다든지 그런 걸 보면 XY 평면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경로와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지형 지물을 체크한 어떠한 데이터들을 다 가시화해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래픽 분산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지만 시키는 거는 저희가 들고 있는 부품의 하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한 박스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1톤, 뭐 300kg짜리 부품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반대로 빠르게 보내지만 안전하게 보내고 적시에 가감속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는 부품이 팔레트가 될 수도 있고 도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급정지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터의 하중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중첩 영역, 중첩 경로, 가상의 영역, 그 전페이지 말씀드린 가상의 도로 내에서 적절한 분산 제어를 해주고 사이클 타임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룰이고요. 제가 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이제 물류 시퀀스 부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시퀀서블한 데이터를 쓴다고 하면 PLC 입장에서는 레드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저희가 단순히 뭐 폼을 돌린다 아니면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A라는 루프, B라는 루프, C라는 루프를 타면 B 공정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공정과 공정 간의 경로가 너무 많고, 경로 안에 있는 PLC 설비를 제어하는 인터락이 경로당 보통 10개가 되거든요. 한 경로당. 그럼 한 공정에 한 경로나 30개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재미의 요소를 넣어서 어떤 물류의 흐름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공정 다음에 B 공정을 가야 되고, 이 공정을 연결하는 건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그 그림 안에서 PLC가 어떤 걸 제어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해봤고요. 블랙박스 기능이 저희 입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량 운행할 때 전방을 보지만 사실 통합 제어는 전 공장을 봐야 되는 거고, 전 공장의 AMR의 흐름과 제일 중요한 게 1페이지에서 보셨던 A 공정과 B 공정의 인터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공정은 진입 OK, B 공정은 진입 OK, 근데 A 공정의 진출 OK가 펄스입니다.
그러면 공정 인터럭을 다 체크해서 아니 나가도 되는 상황이야? 라는 걸 인지하고 AM을 출발해야 되는데 뭔가 통신 문제로 진출해도 된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반대로 내가 진출 중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그래서 내가 진출 중이라는 신호를 줘야 비공정의 설비가 멈춰있고 AMR이 들어오길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받는 쪽에서 어떠한 안착대, 어떠한 설비 고정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를 운영하는 설비들과 공정과 공정 안에서의 벌어진 인터락, 그 안에서의 설비들, 뭐 PLC 연결된 뭐 레이저 커튼 센서 아니면 컨베이어 장치 또는 어떠한 뭐 동력을 줄 수 있는 모터들 이런 거 센서 값들이 PLC 통해서 잘 올라왔었는지 블랙박스 기반으로 확인해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공정과 공정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기종 간의 AGV, AMR의 충돌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시에 가감속을 했느냐, 적시에 정지시키고 적시에 공급에 넣었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블랙박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관제 시스템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러한 컨셉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주행 지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떠한 레이아웃, 캐드를 오버레이하고 캐드만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토폴로지 맵을 그려서 내가 A라는 공정이 이렇게 생겼고 주변에 센서를 추가한 다음에 이 센서가 PLC의 어떤 센서야 라고 도식화하고 그릴 수 있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보전분들도 당연하게 센서를 추가하고 원하는 PLC 연결해서 이게 도어 커튼 센서가 켜져 있구나, 꺼져 있구나, 진입을 해도 되는구나, 진출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웹에서 볼 수 있게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좀 전에 보신 어떤 매핑 데이터 라이다 지도를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CAD 파일과 이 그리드 맵, 이 라이다 맵도 같이 올리고 그 위에 토폴로지 맵을 올려서 내가 A라는 공정을 출발했고 A라는 공정의 주변의 사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CAD 파일 봤을 때 내가 어떤 A 공정에 해당을 하고 최종적으로 AMR을 운영하면서 라이다 값이 올라오면 실제 지형 지문은 녹색으로 올라오고 실제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지라는 걸 표시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맵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패스 플래닝을 결국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도착지까지의 유효한 코스트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내가 AM을 운영하는데 최적의 경로, 최단 경로 그런데 가상의 저희가 도를 만들어 놨고 그 안에서의 혼잡도를 최소화하는 패스 플래닝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때의 현재 주변의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고 전방에 어떤 사물이 있고 내가 뒤에서 오고 있는 AMR이 어디쯤 왔고 공정 사이클 타임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모니터링 데이터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래픽 제어와 스케줄링이 제가 굉장히 사실 개발할 때부터 이제 한 4년 전부터 머리 아파하다가 요즘 들어 많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 스케줄링인데 이제 A 공정과 B 공정 갈 때 어떤 조건들을 입력할 수 있게 해놨고 비개발자 분들 어떻게 굉장히 사실은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코드를 보지 않고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운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주마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녹아낼 수 있게 화면에서 내가 AMR이 어디 위치에 있을 때 PLC 값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라. 반대로 예전에 제 군집 제어스러운 제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내가 A라는 AGB 가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AGB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B라는 AGB가 올 때까지 같이 가자. 또는 A AGB 출발하면서 B라는 AGB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또 코드에 넣은 문제가 뭐냐면 개발자의 실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인터락이 한 미션에 보통 10개가 넘는데 40개, 50개
보통 176개 미션이 보통 만들어낸다 하면 개발자는 당연히 코드적으로 봤을 때 그때 제가 7,000줄을 걷어낸 적이 있는데 이 코드 7,000줄이 실수냐 아니면 그 운영하는 말하는 사람이 실수냐 또는 실제 PLC 값이 잘못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디버깅 요인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저희 화면 베이스로 많이 스케줄링을 접근하다 보니 모두가 윈윈하는 사례로 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트러블 슈팅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에러 코드를 관리하고 있고, 근데 에러 코드 관리를 단순히 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 202 이런 에러 코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 에러 떴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에러 코드에는 어떠한 에러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에러가 떴네. 그러면 이 에러가 떴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게 AMR의 에러가 있고 AMR 에러가 있는데 A 공정의 에러가 있고 B 공정의 에러가 있고 그러면 끝 아니야? 아니죠. 이게 위에 서열 내려왔는데 뭔가 매칭이 안 된다든지 반대로 A 공정과 B 공정 잘했습니다. 근데 서열은 잘했는데 공정 PLC 값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준 값과 더불어 번외로 그냥 비공정과 C공정, 그러니까 물류 자동 로봇 사용하지 않는 비공정 C공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신호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자동화 로봇은 물류 로봇은 A 공정과 B 공정만 이어주는 거지 그 A 공정과 B 공정 주변에 있는 설비와의 관계를 정리한 건 아니니까 결국 A 공정과 B 공정에 연결된 다른 공정들의 문제가 결국 A 공정과 B 공정 연결되고 결국 우리가 운영하는데 에러가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코드 관리를 하고 그 인터벌을 잘 잡지 않으면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에러 코드별 트러블 슈팅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래픽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희 팀원들 그리고 관계사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A라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양한 운영 상황에서 모든 거를 다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이게 표준화된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럼 비공정에 에러 생기면 그냥 빼서 C공정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은 비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대기하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공정 가지 말고 C공정으로 가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공정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비공정에 요청을 해서 비공정이 정상화되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결국 조화 조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안점이고 그러한 요소적인 기능을 다 포함해서 운영화를 도출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AMR한테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라는 AMR한테 이제 저희가 개선하는 부분은 너의 바디 사이즈를 줄 테니 네가 물건을 들고 있을 때 그 주변을 그 들고 있는 부품 사이즈만큼 회전 반경을 도출해서 회전해라 라고 통합 관제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품 사이즈 기반으로 가져가는 거고 근데 그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AMR한테 부품 사이즈를 줬습니다. 줬는데 부품 사이즈를 줬지만 그게 회전하다 보니 앞에 있는 물건을 보고 회전하다가 더 회전할 수 있고 덜 회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에러가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상의 부품 사이즈를 또 인지를 해서 중첩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정지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AGV나 AMR한테 이쪽 경로로 이동해라 라고 미션을 캔슬하고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상의 에어리 디텍팅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1번을 볼 수 있고 저희가 트래픽 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트래픽 존을 만들어서 단순히 정지가 아니라 특정 AGV AMR한테는 감속을 시킨다든지 물론 감속의 레벨을 줘야겠죠. 그래서 영역을 캐드 위에서 그리고 감속에 영역을 주고
또는 정지에 영향을 주고. 근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고민하는 거는 이때 교착되는 경로이면 또 유효할 수 있고, 사실은 교착되지 않은 경로이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착되지 않았으면 사실 그냥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거리인 경우와 또는 그냥 단순히 뭐 단방향 차선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조화 조건은 그냥 옵션화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영역뿐만 아니라 그냥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중첩 경로만 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인지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중첩 경로를 만났습니다. 경로가 겹쳤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는 겹쳤지만 이게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는 이게 중첩 경로인데 같은 경로를 갈 수도 있고 또는 마주보는 경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뭐 6m면 6m, 10m면 10m 이런 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얘가 원치 않게 너무 멀리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거는 무조건 5m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동일한 방향을 보냐 아니면 같은 방향을 보냐 또는 영역을 지정했는데 같은 경로를 보냐 이런 거를 조화 조건으로 그 공정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 이제 결국은 중첩된 경로를 인지를 했는데 저희가 AGB와 AMR의 거리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정지만 하면 안 되고 가감속을 시켜서 저희가 중첩된 영역에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가는 AMR의 운영을 최적화하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전 페이지 말씀드렸던 결국 선입선출이 좀 고민이 될 텐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웨이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내가 B라는 공정의 PLC값 메모리 번지를 확인했더니 진입 OK는 떴습니다. 진입 OK가 생성이 됐으니 저희가 AMR에 진입해도 되겠구나. 노드에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보면은 저희가 어떤 에어리어, 인터락 존을 넣어서 인터락 존에서 대기를 하다가 사이클 타임이 맞았던 어떤 공정에서 저희가 부품이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 공정에서 부품이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사이클 타임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결국은 A라는 공정에 들어가는 설비에서 저희가 AMR과 BAMR이 두 개 대기하다가 AMR이 바로 회수를 하고 BAMR이 공급을 하는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존에 대한 속성과 그러면 인터락쪽까지 다 봐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PLC 값을 계속 보면서 AMR과 AG를 운영을 하면서 상위 시스템에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영역과 중첩 경로까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AMR이 지나갈 때 B라는 AMR이 나와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 경로는 겹치고 그다음에 AMR이 지나가고 있을 때 결국 위험 범위 안에서는 뭐 B라는 AMR이 대기시킨다든지, 물론 이제 저희가 옵션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 사이클 타임이 중요할 수도 있고 서열의 우선순위, 공정의 우선순위 또는 AMR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죠. 배터리가 없는 AMR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는 이 AMR이 다음 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미션이 지금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 AMR에 할당받은 미션을 캔슬하고 B라는 AMR한테 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기 기능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AMR 지나갔을 때 B라는 AMR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지나가면 충돌 감지하고 진출하고 가면서 우선순위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그 미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결국 여섯 번째는 트래픽 영역이 있는데 이게 그 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레인이거든요. 그 레인에
그러니까 모바일 로봇 웨이의 최적의 대수, 그다음에 저희가 한정된 대수를 체크를 해서 그 우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회를 시켜서 B라는 공정 도착지에 적절한 신호를 주고 들어가서 완료를 하고 그 상위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다음 서열에 연동해가지고 이를 배정받는 식으로 레인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레이아웃은 다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딩으로 또 렉트를 만들어서 XY 값 바꾸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레인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 레이아웃을 바꾸고 맵을 적용시켜 가면서 한 미션 바뀔 때마다 레인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첫 페이지에 시뮬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 그 부분이 이게 다 예측이 안 될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사람이 중간중간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AMR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람이 수동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섞인다고 하면 이 시뮬레이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에뮬레이터 써서 가상으로 돌려도 보고 실제 AMR 돌리면서 이 레인 설정을 최적으로 바꿔주면서 돌리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 공정 부분하고 부품 공급 대기장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개발은 잘 하시겠지만 결국 공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노하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동화 공정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을 이해하고 이런 물류 로봇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가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고 관련된 컨베이어가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센서들, 어떠한 모터에 대한 센서들이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센서들은 모두 PLC에 연결될 거예요. 이때 PLC는 어떠한 종류가 될지 모르죠. 공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LC가 어떤 종류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제 시스템에 연결이 되면 이제 관제 시스템 연결된 후에 경광등 또는 보존부에서 관리하는 현황판에 연결해 줄 겁니다. 이제 어떤 공조에 문제가 생기면 저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되거든요. 결국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공정과 공정을 연결해주는 흐름이 다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자 좀 빨리 대응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관제 시스템 또는 PLC가 다 유기적 연결돼서 상위와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이제 통신 연결이 돼서 신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어반 연결이 되고 저희가 원하는 컨베이어, 로봇, 어떤 모터류 또는 어떤 레이저 커튼 같은 센서들이 다 연결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에서는 이런 PLC에 신호를 줄 겁니다. 라이트 영역이 있고 리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영역에 저희는 센서 값을 제어를 해주는 거고, AMR이 어디쯤 왔습니다. 또는 AGB가 어디쯤 왔습니다. 물건을 받아주세요. 물건 받을 준비를 해주세요. 레이저 커트를 확인해 주시고 설비 작동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라이트 신호를 주는 거고, 반대로 보면 PLC에서는 리드 신호를 보고 저희가 진입을 해도 되는구나, 진출해도 되는구나, 설비의 자동 상태가 정상적으로 켜 있구나. 자, 이게 중요하죠. 왜 자동 상태를 인지할까? 이게 설비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바꿔놓고 안전 센서를 킬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데 AMR이 진입하면서 나 들어갑니다 알려주고 진입을 해버리면 1톤짜리 AMR이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반대로 내가 들어가는 신호를 주면 안에 있는 설비가 움직이면서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수동으로 걸어져 있으면 AMR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 그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어떤 존을 만들어 놓고 노드를 만들어 놓고 웨이포인트 기반으로 해서 설비 상태를 인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고, 진입하지 않으면 AMR 대기 상태에서 관제 시스템에 에러를 띄우고 중앙 현황판에 알려줘서
A 설비가 작업 중이라서 AMR이 대기 중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연결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 센서 공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 대기장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착지, 출발지, 경유지 이 포인트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공정과 공정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공정도 상태도 정확히 인지를 해야 저희가 안전하게 진행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장 운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주안점 보는 건 이 공장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으로 레이아웃을 그리고 가상으로 설비를 배치하고 PLC 값을 이메일 값으로 넣어 놓고 설비 미션을 잡아 놓고 이런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설비를 운영하고 대신 운영하는 설비는 동일한 프로토콜로 해야 됩니다. 꼭.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한정된 시간 안에 양산 공장에 들어가서 자동화를 특정 시점에 완료해야 그 공정의 사이클 타임이 정상화되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장 가서 코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개발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신 분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가려면 결국 내가 생산 공장 들어가기 전에 가상으로 전체를 돌려가면서 전체 흐름을 알고 또 이슈가 A 공정과 B 공정의 특성을 알고 이 여러 가지 설비를 운영을 해야 저희가 적합한 판단을 하고 설비를 적시에 넣을 수 있는데 운영해 보지 않고 설계 문서만 보고 코딩으로 짠 다음에 들어가 버리면 공장이 바뀐다든지 공정에서 운영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 검증을 할 때에도 에뮬레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에도 그 스케줄러 어떠한 미션을 만드는 행위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트래픽 체크하고 들어가야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어떻게 보면 적용을 받는 척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결국 물류 시퀀스를 판단을 하고 생산 운영을 돌려가면서 공정 운영 조건을 체크하고 필요한 AGV와 AMR의 최적의 트래픽을 제어하고 적합한 도로로 이용하면서 교통 제어를 잘 해내면 결국 각 공정의 사이클 타임을 맞출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자동화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팀원 센터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원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서로 상생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